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렇게 전통무용 복장을 한 단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제가 길을 건너서 막 뛰어가서 물었던 기억이 있죠. 이게 뭐냐고. What is this? 그랬더니 무용이라고. 지금 보면 이제 전통무용의 화관무라고 쪽들이 쓰고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겹쳐 있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아마 선생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바로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어머니를 끌고 그 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엄마가 인터뷰를 했죠. 얼마냐.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 얼굴도 알지만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걸 배울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색깔이 주는 어떤 그 힘, 어떤 나의 그 잠재적인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판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이렇게 모호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고 왜 내가 그것에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시작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춤을 배운 적은 없고 그냥 무용이라는 단어가 제게 들어왔고 저걸 하면 왠지 행복해질 것 같고 제가 가야 되는 곳이 마치 저 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뭐 디렉팅하는 걸 좋아했어요. 뭔가를 매일 시나리오를 썼고 아이들하고 놀 때도 꼭 감독이 되어서 놀았어요. 소꿉놀이도 매일 시나리오가 바뀌었고 오늘은 산에 가는 게 어떤 얘들아 산에 가서 굴러떨어지기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항상 아이들을 제안했어요. 집에서 혼자 놀 때는 모노드라마 혼자 한 6시간씩 혼자 머릿속에 시나리오 쓰면서 1인 다역하면서 이렇게 와. 그래서 제가 솔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책상에는 못 앉아 있는데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이 집이 나의 극장이니까. 대학이 원하는 교육을 하지만 제가 그런 정보가 좀 없어가지고 저만의 꿈을 꾸다가 이 꿈하고 안 맞으니까 좀 황당한 거죠. 이사장이 갖지 않은 어떤 상상력과 미지를 향해서 막 정말 말이 안 되는 제가 모르는 어떤 세계를 논의하고 토의하고 뭔가 변화시킬 어떤 것들이 어떤 등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재밌었던 게 대학 앞에는 그때는 뭐 80년대니까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역사의 요동이 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변화들이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날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 앞에 가면 카페들이 있는데 카페 사장님들이 직업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무슨 아카이빙 학교처럼 여기 가면 이상한 오빠가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고 카페 가면 영화 하시는 분들이 사장이고 저기는 운동권 오빠들이 밤마다 문 닫고 막 통기타 집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문화를 학교 밖 안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친해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걸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싶었던 세상이고 논의하고 싶었던 세상이니까 대학 근처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었고 지식인이 어떤 길을 걸어서 사회에 투입되는지도 봤고 그러니까 돈 낸 만큼은 제가 알아서 다 건진 것 같아요. 92년 5월에 갔어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데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고 사실은 제가 여기 있으면 그 자본주의가 주는 그 맥락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만드는 성공이라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같이 내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사야 되고 뭐 그래서 나는 그게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있으면 제가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한 20%.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무인도 같은 데를 떠나야 되겠다 해서 맨하탄으로 간 거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뭐가 되든지 현상을 조금 봐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곳들 빈털터리로 가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네가 과연 춤을 계속 출 수 있는 욕망이 있는 사람인지
견뎌낼 수 있는 아이인지 보자마자. 안 그러면 그만둬라. 뭐 이런 마음도 있어. 제가 90년대 들어갈 때 현대무용이 약간 이게 내려올 때 간 거예요. 무용계도 대스타가 나오지 않았어요. 커닝햄 선생님. 젊은 세대 이어갔지만 그만한 저기를 치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갔을 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역사로 남아있는 나이일 때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뭐 영화나 이런 거는 막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한국에 기다리면 3년 돼야 되는 영화들이 막 들어오고 영화관이 막 클래식 영화관 따로 있고 실험 영화 따로 있고 갤러리들은 왜 이렇게 많고 어쨌든 사진 책점에 가면 사진집도 막 맨날 가서 공짜로 공부 그런 것들 한국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주변에서 그런 형식으로 보면 저는 뭐 간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춤출 수 있는 자신을 길러낸 땅이 맨하탄인 것 같아요. 한국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죠. 한국은 한국대로 진화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뭐 지금도 각자의 방향으로 다 뭐 6.25 전쟁 이후에 식민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름대로 방향을 가져가는데 그 방향성이 제가 봤을 땐 저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같이 놀았던 뭐 최정화, 이불, 이수경, 이형주 많은 젊은 작가 지금 뭐 백현진 작가도 다 그때 한국 안에서 한국 내 안에서 스스로의 고민을 하고 같이 어떤 운동을 만들어냈던 되게 중요한 세대들이거든요. 더 큰 세계는 한번 보고 와야 된다 현장에서. 그래야 내가 연민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잘하는지를 현장에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간 거죠. 미국에 갔을 때 90년대 걸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어떤 그 수준? 기대? 근데 뭐 춤 잘 추고 뭐 그 인구수에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되게 건강해요. 체력들은 또 왜 이렇게 좋아? 저희 무용수도 제가 무용단 만들었을 때 무용수들 하루에 4가지 일을 하면서 제 작품을 와서 뛰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얘는 정말 육체적 스태미나도 정말 상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NYU 거기 대학원 갔을 때 18살 뭐 이런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오거든요. 친구들. 그 다양한 결정이 있고 막 NY는 또 전 세계에서 와요. 아시아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동양인을 또 동양인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생겨가지고 꼭 서구에 올 때는 뭔가를 배워가야 된다는 강박으로 오죠. 저는 뭘 배워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유 있었어요. 오히려 거기 가서 훨씬 더 원근법적으로 멀리 3D로 사물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갈 땐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거지.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떨어져서 사는 법. 뉴욕에 갔더니 저는 그때는 무슨 예를 들면 게이 뭐 이런 말은 그냥 주변에서 언어로 들었지 주변에서 이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좀 엄청 폐쇄적인 사회였으니까 그 당시도 잘 만날 수가 없어서 있었으면 또 가니까 전부 무용수들이 게이인 거예요. 스트레이트 맨을 찾기도 어려워. 그런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근데 미국 친구들을 보면 내가 오디션에 마음에 든 친구 다 게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무지개 다방은 제가 죽음이란 주제를 이제 거쳐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 그 자신 안에 유의성을 가져야 된다. 그 안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립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세상, 비욘드 세상 같은 거를 저는 저희 카페라고 불러서 무지개 다방. 저 넘어 우리만이 살 수 있는 땅, 우리의 땅을 건설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그래서 일부러 게이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그게 거부감이 없고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어떤 형태든 우리가 말하는 인류가 말하는 인류애라는 건 그런 거니까 둘이 듀엣을 시키는데 오렌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다가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존재를 그 공간을 장악하죠. 그리고 나중에 오렌지 사이를 끼고 키스를 하고 오렌지 그 국물을 쭉. 그 작품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상상력 안에서 자기가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의 유토피아를 현장으로 좀 끌어당겨서 가능하다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힘이 있고 그것은 스스로 우리는 가지고 가면서 꿈을 이루러 가야 한다. 그런 이미지들도 막 돼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저는 뉴욕에서 모든 무용수들이 지극히 다
젠더에 상관없이 너무 재밌는 작업 많이 했죠. 그치?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독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만든 작품들이 이제 뭐 거기서도 공연되고 한국에서 공연되고 그래서 그 몇 년간은 독일은 계속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무용단들이 조금 무용수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유럽 무용단과 한국을 섞어서 두 나라 뭐 유러피안 무용수와 여기 한국 무용수가 섞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죠.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추상적인 언어의 몸을 되게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한 시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정말 완전한 서사들이 다 빠진 어떤 그림, 그러니까 조각으로 치면 되게 추상적인 어떤 뼈 골격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장식이나 이런 게 없는 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제가 한 시간을 독일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 이렇게 기반을 다지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이나 그러니까 춘향이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게 제가 우리나라 전통 소재의 서사를 가지고 제 방식으로 했던 건 사실 대구시립 무용단에 있을 때 제가 춘향이를 이제 보러 다니면 세월이 많이 변해도 이게 춘향이가 똑같을까? 왜 그네가 꼭 필요할까 우리에게? 섹스피어는 그렇게 몇백 편의 디렉터들이 막 하면서 계속 부셔나가면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춘향이도 좀 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제가 그럼 아는 이의 춘향을 좀 한번 해서 그냥 노처녀 춘향으로 가고 27살 젊은 오빠랑 사랑에 빠지는 걸로 하고 뭐 그런 식의 뭐 이야기들을 좀 바꿔서 그런 서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많이 봐왔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닌 그런 언어를 제가 습득해서 다시 배설해서 새로운 언어로 구축해도 충분히 전통이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시를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했죠. 그러니까 왜 우린 20년간 이렇게 좀 똑같을까라는 의미는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영화도 막 변하는데 무용은 그냥 가면 비슷해요. 그 서사를 다루는 방식들이. 세계는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막 옛날 전통이라는 거 건드린 거 되게 무서워해요. 그것도 가짜 전통이잖아요. 그 전통이라는 게 정말 4,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돌덩이가 아니잖아. 돌도 변하는데. 생각이 변하면서 다 이렇게 어느 디렉터가 돼서 했는데 그게 고정화된단 말이에요. 시프팅을 해야 건강한 거죠. 몸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픈데 이게 움직여야 혈액순환도 되고 문화도 운동성을 가지고 시프팅해야 사고의 유연성도 생기는 거지. 어떤 남자가 우리는 막 말로만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왜 뭐 세계적이야 폐쇄적이지. 그러니까 제가 좀 오픈시키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만 움직임은 보면 다 전통 움직임을 해요. 세계에 없어. 한국 움직임의 기본을 따와서. 그렇지만 그게 막 우리께 것이 최고인 것 같은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남의 문화도 최고죠.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남도 인정해야지.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걸 응용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이 언어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서 그 문화가 두텁게 생성돼야 되는 거죠. 제가 존중받으려면 언어가 좀 약자를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안에서 자기 구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다양하다고 뭐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보가 다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 정보가 나에게 맞는 정보고 이게 정확한 정보라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중심이 내게 생겨야 되는 거지. 바리공주는 이승 저승이 있어요. 저승편에서 저신의 장에 용이라는 친구. 저승을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발휘를 해야 믿지. 이게 좀 이승에 있을 법한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희 씨 한번 관심 있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좋아요!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다 깜짝 놀라가지고. 난 탁월한 선택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저성장 장애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긍정의 에너지가 있고, 거기서 바리 공주는 죽음을 불사하고 아버지를 구하러 그 어둠의 세계든 죽음을 걸고 가잖아요. 그건 아무나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지. 근데 믿어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는 그 상황에서 그 우리보다 더한 상황을 이긴 정신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누구나 다 믿음이 가는 거죠. 그 걸음 하나하나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가공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배우로서는 뭐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맞으면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신장 장애 댄스는 다시 시작한 게 이제 그 저승했던 용이란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하면 작품이 기가 막히겠다. 범진과 유남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만났는데 정말 가르칠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을 해서 공용 화장실, 남자 화장실, 우리와 같은 친구들의 사이즈에 딱 맞는 소변기를 설치하길 희망합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춤을 너무 잘 추고 우리 다 쇼크 먹어가지고 무용수들이랑 그래서 너무나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요. 그냥 잘한다. 엑셀런. 사실 그랬으니까. 뭐 그래서 그것 안에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지도만 그렸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근력의 자산이라든가 작기 때문에 보는 세상이 있어요. 망원렌즈 저 오목불룩을 보는 세상을 우리는 못 보지. 어떻게 하면 되게 플랫하게 보는데 그 친구들 몸을 쓰는 게 작지만 막 엄청난 디테일을 가져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어떤 편견과 그런 거에.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관객들이 정말 막 기겁을 했어요. 그 공연을 보고. 장애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막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도 좀 깨고 그 다른 춤을 본다는 것들이 스스로 되게 반성을 하고 가는 안심댄스로 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반성. 그래서 좋은 거다. 그런 것도 있을 만하다.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지금 국전에서도 뭐 낯선 전쟁 중에 제가 타다다다라는 작품을 해서 그 군에 가서 자제분들을 잃어버린 어머님들 군 피해자의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스리스리랑이라는 작품을 보고 큐레이터님이 이제 이수영 큐레이터가 이제 전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판명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이쪽 피해자 쪽과 뭐 가해자라는 어쨌든 군에서 말하는 것이 다를 때 계속 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참 모호한 거죠.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그 어머님들과 같이 그냥 손잡고 아리랑이라도 불러드리겠다고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 어머님들이 그걸로 또 힘을 내시고 또 한 발짝 더 나가실 수 있고 또 군 피해자 치유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하고 제대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왜 전쟁 끝나면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런 내용 했던 공연을 가지고 다시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을 마주 대하는 방법들, 또 우리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막 우리가 사고했던,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고부터 뭐 철학자들이 고민하거나 뭐 모든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인간의 삶을 논의하려던 모든 구조, 철학적 구조도 모든들이 이제 한번 뒤축이 흔들리는 시기가 왔거든요. 뭐 그럴 때도 됐고. 그래서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공부를 저는 지금 좀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조금 한 3년 동안 그런 시기들이 될 것 같아요. 작가들이 누구가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누구도 어떤 지표를 말할 수 없는 무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이 잘 현명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면, 예, 또 다른 인류의 어떤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저앉는 그런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의 생각입니다.